대엽쌤이요. 자, 오늘은 우리가 내신 시험에서 어떤 걸 준비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조금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학원에서 챙겨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아닌 친구들은 본인이 준비하는 부분이 있을 테지만, 학원에서도 이제 큰 맥락이나 아니면은 체크는 해주시지만 무엇이 시험에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크게 내신 시험은 두 가지가 영어에서는 시험 범위일 거예요. 모의고사 지문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부교재, 모의고사 지문이 기출 지문이 들어가 있는 부교재를 쓰는 경우, 그리고 이제 교과서, 텍스트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하고 모의고사별로 뭘 준비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첫 번째, 모의고사를 준비할 때요. 자, 우리가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는 우선은 지문을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 지문이 문제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지문으로 나왔지만 원문을 정확하게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모의고사나 부교재 모의고사 지문을 준비할 때는 주제를 우리말로라도 정확하게 정리하자.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주제를 영어까지 알면 너무 좋겠지만은 우리말 주제를 명확히 알고 그리고 지문을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문 내에 용어 같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 용어 뭐 경제 용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육학 용어, 뭐 아니면 미술 용어, 뭐 음악 용어, 이런 것들이 나온 지문 같은 경우는 그 용어가 무엇인지 우리말로 정확히 아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정리하자. 두 번째, 완벽한 해석이죠. 뭐 이것은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보면 되게 놀라는 게 뭐냐면, 아니 이미 외웠어요 지문을. 근데 해석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영어 지문을 볼 때 제일 기본적인 부분은, 우리가 보는 내신 시험은 명확한 해석이 돼야 돼요. 여기서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플로우를 잡아서 해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완벽한 해석을 해보자. 무슨 내용인지 문장을 정확하게 직독직해도 좋고 끊어읽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정확하게 되는지, 정확하게 해석되지 않는 문장이 없는지 확인을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요약문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걸 영어로 해도 좋고 우리말로 해도 좋은데 영어로 하는 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챗GPT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요약문을 작성해서 한번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말로 요약문을 한 번씩 작성해 보는 것 좋은 공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가장 디테일한 부분으로 어법 어휘를 정리하는데요. 당연히 어법은 나올 만한 수능 어법에 겹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형용사 자리냐 명사 자리냐, 아니면 여기 준동사 자리냐 혹은 동사 자리냐, 아니면 동명사냐 아니면 투부정사냐, 준동사 파트, 그 부분 이런 것들 물어보는데, 그 지문에서 그 부분 나올 만한 문법사항 한번 정리해주고, 어휘는 반이어나 유의어 같은 것들 많이 알아놓으면 알아놓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어법어휘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술형 문장이요. 서술형 문장이라는 건 지문에서 나올 만한 문장을 뽑는 기준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과서 지문에 핵심 어법사항이 뭔지 확인을 하세요. 그러면 그 핵심 어법사항이 한 2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 2개의 핵심 어법사항이 들어간 문장 위주로 뽑아도 좋고요. 아니면 해석이 잘 안 되거나 문법적인 스트럭처가 굉장히 복잡한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장을 뽑아가지고 지문별로 외워보거나 아니면 따로 정리해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교과서 지문입니다. 자, 교과서 지문은 우선은 순서나 흐름 문제 혹은 내용 일치불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의 흐름을 정리할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의 일화, 그래서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해야 할 건지, 아니면 소제목으로 딱 정리가 돼서 하나씩의 소주제들이 있는 건지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영풀이 단어 및 유의어 반이요. 이거는 모의고사 지문이나 교과서 지문이나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교과서 지문 같은 경우는 지문에 있는 단어에 밑줄을 그어놓고 이 해당하는 단어의 영영풀이의 뜻을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 영영풀이 보고 그 단어가 떠오를 정도만 하면 됩니다. 유의어 반이어는 어휘 문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어휘 문제 때문에 유의어 반이어는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지문 내용 꼼꼼히. 보통은 일치불일치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보다는 교과서 문제에 많이 내는데, 일치불일치 문제는 사실 지문에서 나와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문 내용을 꼼꼼히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친구들이 놓치는 부분이, 자, 나라는 아이는 지금 지문 전체의 내용을 다 공부했거든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그 전체 지문이 아니라 일부분만이 지문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과가 레슨 1이 들어간다고 해도 전체 지문이 다 들어가진 않는데, 해당 지문까지만 읽고 답을 찾는 부분인데, 본인은 이제 지문 전체를 아니까 착각해서 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치불일치로 낼 수 있는 지문의 내용부들을 우리말로 정리하거나 해석하면서 정리하는 부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레슨마다 끝에 그래마 정리를 해놔요. 그래서 교과서 같은 경우는 핵심 그래마 파트가 있거든요. 핵심 문법 파트가 있어요. 핵심 문법 파트를 정리를 하셔서 거기 교과서에 딸린 문제들은 반드시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머가 1과는 뭐였고 2과는 뭐였지? 라고 정리하는 부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술형 문장 마찬가지로 뽑아 외우는데, 여기서 기준은 뭐냐면 교과서는 아까 핵심 문법이라고 있었어. 핵심 그래머 파트 있죠. 그 핵심 그래머 파트에 어법 두 가지 하면 2과 정도 들어가면 4가지 그래머 파트의 문법이 있으면 그 4가지 문법을 기준으로 해서 교과서에서 문장을 뽑으시면 거의 그 해당하는 문장만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중간고사, 우리가 벚꽃도 피고 날씨도 좋고 공부하기 싫지만 우리가 요 해당 부분만 잘 정리한다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준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찬찬히 준비해서 100점 맞아보아요.